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된 마윈의 9억 명 빅데이터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국 금지설, 실종설 등과 같은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마윈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멈춤 상태입니다. 마윈과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증신둥 회장 등이 중국의 금융감독관리 4대 부처와 약담을 하게 됐습니다. 약담은 약속해 대화를 갖는 것인데 실제론 불려가 야단을 맞는 일입니다. 약담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공개로 주목을 받던 엔트그룹의 상장이 좌초됐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폭락했고 마윈 재산은 이후 2달 동안 120억 달러, 약 1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처음엔 그 원인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이 지목됐습니다. 마윈은 중국 국영은행이 전당포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질타했습니다. 마윈에 앞서 등장해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 왕치산 국가 부주석의 얼굴에 먹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트그룹 상장이 정지되자 마윈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게 된 배경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조치를 보면 상황이 단순한 불경제 처벌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의 정치국 회의 그리고 하순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가 강조됐습니다. 누가 봐도 마윈의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을 겨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주재하는 지도부 회의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단속이 국가의 시책으로 결정됐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달 14일 알리바바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인수합병을 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이선일로 불리는 양자택일 강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양자택일 강요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 등에 입점하지 못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엔트그룹은 지난달 28일 본업인 전자결제 업무에만 충실하라는 중국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엔트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소액 대출 등 전통적 금융산업 영역은 넘보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잇따른 처벌이 가해지며 마윈의 알리바바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된소리를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괘씸죄를 넘어 마윈의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의 중국 지배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금융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 대출을 하는데 그 돈은 은행에서 가져옵니다. 대출 리스크는 은행이 지고 엔트그룹은 위험 없이 중개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미 5억 명에 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금융안전국장 순텐치는 무면허 운전과 같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엔트그룹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 리스크에 그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 왕국은 8억 8천만 명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본업인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해 전자결제, 물류, 외식 배달,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인공지능 AI, 반도체, 여행, 스마트시티 관리 등 이미 중국인의 일상 모든 곳을 파고든 상태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차곡차곡 쌓인 엄청난 빅데이터는 가공할 힘입니다. 중국인이 무얼 먹고 어떤 옷을 사며 어디에 사는지 등 중국인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구축한 것입니다.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 통제를 바라는 공산당 입장에선 이보다 더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더 놀랄 일은 알리바바가 그 힘을 자각하고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알리바바 부총재 장판의 스캔들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판의 사생활 추문이 터졌을 때 알리바바가 30% 지분을 가진 신화닷컴이 개입해 순식간에 장판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관련 보도를 웨이보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신이 장악한 미디어 힘으로 자신의 추문을 덮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선정부 부부장이자 인터넷 판공실 주임인 쉬리는 최근 여론 공작의 주도권을 굳건하게 장악해 당의 영도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본의 힘으로 미디어를 장악해 여론 조종에 나서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이 모호해진 건 사실입니다. 마윈의 알리바바 사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자본의 팽창이 공산당 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칼을 빼들어 쳐내는 체제임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공 유엔을 통한 글로벌 감시 체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